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지역 인문학센터 특강을 맡은 정량화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의 관방유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나라가 작건 크건 국방을 국가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4대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에는 군대도 필요하지만 군사들이 주둔하고 외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진지나 성벽, 창고 등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고 보호를 받는 유적으로 남게 되는데 이를 관방유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용인에서도 적지 않은 관방유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방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보면 국경을 지킨다 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은 빗장이라는 뜻인데요. 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조령관문, 즉 문경세제에 있는 관문인데 성벽으로 안팎을 구분하고 침입자를 통제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때문에 관문에는 대부분 성벽을 쌓고 문을 내고 해서 그 문이 아니면 통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산해관이라고 하는데 장성의 안과 밖을 경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세관이나 해관, 중국이나 베트남은 해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세관이라고 부르고요. 모두 나라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우리 주위를 보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담장을 쌓거나 울타리를 치고 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걸죠. 범위를 넓히면 같은 뜻이 됩니다. 나라를 한 집으로 보면 하나의 뜻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방, 즉 요거는 막을 방자입니다. 즉 공격과 방어에서 막는다,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담장 사진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은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관방유적은 주로 국경이나 해안지대를 따라 보 또는 진, 목책이나 수책 등을 설치하는데 전라 좌수영처럼 수영이나 병영, 성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보시면 해안을 따라서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갑곶 돈대 등이 있습니다. 포대가 아주 이렇게 뺑 둘러 이렇게 있는데 이 모두가 관방시설에 해당됩니다. 성벽이나 봉화대, 군창, 요즘 말로 군대 보급창고겠죠. 휴전선 철책도 현대판 성벽이고 세월이 가면 군대 주둔지나 탄약고, 무기창고 또는 군대 막사나 연병장 같은 것도 모두 관방유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육군사관학교의 화랑대라든가 논산의 연무대, 문무대, 충성대 이런 것들은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의 관방유적이 왜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국경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우리 용인이 국경지역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다. 이렇게 배운 게 생각나시나요? 용인을 가리키는 최초의 고을 명칭은 묘로입니다. 백제 때 이름입니다.
다음엔 고구려가 용인을 차지하고 구성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는 신라가 다시 주인이 됩니다. 여기 거서라고 불러요. 세 나라가 번갈아 차지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를 보면 당시 용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도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수도인 개경이나 한양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용인을 가리켜서 한양의 인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치면 목구멍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자, 용인의 관방유적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처인성입니다. 그리고 보계산성, 이거는 석성산성이라고도 하는데 마주 보이는 곳에 할미성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토로는 건지산, 그 다음에 보계산에 봉수가 있고 행군이 토성과 태봉산 토선, 그리고 임진산 유적과 고림동의 이진말 유적이 있습니다. 처인성은 용인의 남쪽에 있는 남사면 아곡리에 있는 토성입니다. 토성은 말 그대로 흙으로 쌓았다는 뜻인데 길고 높은 둑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425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곡리는 조선시대 초기까지 있었던 처인현의 소재지입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고 주춧돌 하나 남아있는 게 없지만 후에 용구현과 합쳐져서 용인현이 됩니다. 지금부터 약 600여 년 전에 1413년의 일입니다. 처인은 본래 부곡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곡은 천민들의 집단 거주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연구로는 현보다는 약간 좀 아래에 있는 농업 중심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인성은 마을 입구에 있는데 참나무가 우거져 있어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북쪽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성뜰이라든지 사장터라고 하는 이런 지명도 남아 있습니다. 사장터는 살리타이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지명입니다. 지금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남쪽에서 조망한 처인성 사진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처인승첩 기념비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징기스칸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도 이미 일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든지 유럽을 정복하는 것은 완전히 진짜 전광석화처럼 해치웠지만 우리 고려를 굴복시키는 데는 40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나라의 크기라든지 인구를 보면 아주 조망만한데 역사적으로 7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침입을 했고 무지막지한 파괴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황룡사 구충탑이나 부인사의 초조대장경이 이때 불타버렸죠. 당연히 당시 백성들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최씨의 무신정권은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리고 광도라고 불렀어요. 아마 강화도읍의 준말 정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40여 년에 걸친 대몽항쟁을 시작하는데 그 항쟁의 단초가 바로 우리 용인의 처인성에 있습니다. 당연히 1차 침입 때 몽고가 승리를 거두니까 머리를 숙이고 굴복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강화도로 도읍으로 옮기니까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빨리 강화도에서 나와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힘으로 결국은 굴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처인성은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보루입니다. 성이라고 하기에도 진짜 참 표현이 안 맞을 정도로 작은데, 왜 남하하다가, 즉 몽고의 침략군이 남쪽으로 공략을 하다가 처인성을 공략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또 현대적인 군사 지식이나 전술을 가지고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사실을 상상으로 메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소설을 써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 기록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몽고의 대군을 이끌던 살리타이가 성 안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고, 이때 주민들을 지휘한 장수가 김윤호 장군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김윤호 장군의 현명한 지도와 처인부국민의 결사항전의 정신이 살리타이 사살과 몽고군 격퇴라는 대승첩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기록을 가지고 수많은 상상을 펼치는 것도 결국에는 처인승첩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아무리 상생력의 나래를 편다고 해도 처인승첩을 빛내기에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보면 강화도가 빤히 바라다 보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근데 그 강처럼 보입니다. 지금 다리로 지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좁은 바다를 몽고군이 건너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를 정복한 육상 전투에는 아주 귀신인데 물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40년 동안 그 강화 해협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남쪽에서 세금을 걷고 강진 청자처럼 호화로운 물품을 조달하고 잔치와 노랫소리가 울리는데, 그 좁은 폭을 건너서 육지에 올라오게 되면 몽고군의 말발굽 아래 생지옥과 다름없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이어졌는데 과연 민심을 천심으로 아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심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여 년을 싸웠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비롯됐을까요? 바로 우리 용인의 처인성입니다. 김윤호 장군은 승리 후에 조정에서 상장군의 벼슬을 내립니다. 벼슬을 내릴 때 장군이 이런 말로 사양을 합니다. 싸울 당시에 나는 활과 화살도 없었는데 어찌 감히 후한상을 받겠습니까? 하고 사양하면서 함께 싸웠던 관청에 소속된 노비겠죠? 그 다음에 백정 등 천민들에게 공을 돌리고 자신은 승려로 돌아가기를 청합니다. 이걸 보고서 어떤 학자가 김윤호 장군이 화살로 살리타이를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의 명백한 기록이라나요? 이건 100% 겸양의 말입니다. 자신보다 처인 부국민들에게 공을 돌리는, 공을 사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처인 부국민을 지휘했으니까 일치단결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인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처인 부국은 현으로 승격이 되고 김윤호 장군은 섬랑장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후에 충주에서 충주 산성 방어 별감으로 있으면서 또 한 번 몽고군을 물리쳐서 이름을 떨치고 벼슬이 높아집니다. 처인성은 대몽항쟁 가운데 거둔 최초의 승리이고 가장 큰 승첩입니다. 40년 대몽항쟁의 정신적 지주이고 이후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일어났던 의병운동의 효시가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처인 승첩 기록합니다. 현재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한때 이게
평양역사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라고 잘못 알려져 가지고 북한에서도 처인승첩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 기념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 사진입니다. 다음은 보계산성하고 할미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계산성과 할미산성은 용인의 지도를 보면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보계산은 동백시구 동쪽에 있는 산이고 북쪽 에버랜드 톨게이트 위편에는 할미성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돌로 쌓은 석성입니다. 보계산성에 비해서 할미성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보계산성은 다른 말로 돌로 쌓은 성이 있다고 해서 석성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계산이라는 이름도 석성산, 즉 돌로 쌓은 성이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줄여서 성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보계산이라는 이름은 거의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계산 위에는 봉화대터가 있습니다. 할미성은 최근 여러 차례 발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발굴 결과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집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부가구연 대부장경호라는 유물입니다. 이 유물은 가까운 보정동 고문에서도 출토가 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무덤에서 출토되는데 산성에서 출토된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신라가 6세기 후반에서 약 100여 년간 집중적으로 할미성을 운영을 했다. 바로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의 전초 기지로 파악이 되었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삼국통일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 할미산성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발굴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할미산성의 서쪽 성벽 사진입니다. 보시면 돌로 이렇게 쌓은 성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할미산성을 발굴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벽의 일부도 보이고 주춧들도 보이고 그러죠. 그리고 멀리 보이시는 산이 바로 보계산입니다. 보계산하고 할미산성 현장 사이로 바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 바로 부가구연 대부장경호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가구연 대부장경호가 바로 할미성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다음은 행군이 토성과 태봉산 토성이 되겠습니다. 행군이 토성과 태봉산 토성은 원산면 좌항리에 있습니다. 양지면에서 원삼을 거쳐서 배감으로 가다 보면 좌전고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큰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면서 이제 지산 컨트리 클럽 입구가 있는데 도로가 이게 경사면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왼편에 태봉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시작되면서 행군이 토성이 있습니다. 행군이 토성은 남북으로 기달한 사각형 모양의 토성인데 현재 도로 왼편에 약 한 절반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도로라든지 농지로 훼손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는 없습니다. 태봉산은 현지에서 주민들이 퇴비산, 까진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퇴미산이나 퇴비산은 퇴매산의 변음이에요. 그래서 퇴매산이라는 발음이 바뀌어서 퇴미나 퇴비나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 태봉산 토성은 퇴매식 산성입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둘렀다 이런 뜻이고, 바깥쪽을 깎아서 경사를 아주 급하게 합니다. 거의 절벽처럼 이렇게 만들고 위에다가 이 토성을 싸서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는 전형적인 토성으로, 우리 이제 역사적인 그 연구자들의 용어로는 판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굴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발견되는 유물로 볼 때 삼국시대까지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진왜란 때라든가 이런 때 사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봉산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뭐 방치되어 있지만, 행군이 토성은 그 큰 도로 옆에 있고 산이 아주 야산이기 때문에 개발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사라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보존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남서쪽에서 본 태봉산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 정상부를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면 삥 둘러가면서 그 성의 흔적이 아주 확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임진산과 고림동 이진말 유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두 유적은 모두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 경부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하고 그 분기점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 예전에는 그 비상활주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고속도로로 그냥 그대로 정비가 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개설했을 때, 건설했을 때 그 비상활주로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수지에 거의 다 오면서 왼쪽에 이 임진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발로 인해서 많이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정상부가 수평입니다. 이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그렇게 수평이었는데, 그 바닥이 그 정상부가 평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지 개발로 인해서 1997년도에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총통이 발견됩니다. 이 총통인 그 옛날 그 포지요. 그래서 긴급 구제 발굴을 했는데 이미 그 유적의 파괴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크게 히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영화를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왜군 장수가 와키 작가 야스하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왜군 장수가 이곳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당시에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선조 임금은 한양에서 이제 북쪽으로 평양 쪽으로 피난을 가고, 이제 임금을 구하자 그래서 소위 이제 왕을 호위한다는 뜻을 가진 근왕병이 3만 명, 뭐 기록에는 6만이다, 뭐 어떤 기록에는 뭐 10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삼도 즉 경상도, 전라도,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용인 쪽으로 이제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린 그 고속도로 일대, 그 다음 임진산 이 부근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좀 전에 말씀드린 와키 작가가 이끄는 1600여 명이라고 그래요. 급습을 합니다. 순식간에 흩어져서 대패합니다. 연료실 기술의 기술을 보면 왁 소리 한번 내고서 몽땅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문내기를 근왕병이 10만이라고 했다는데 참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더구나 왁가잡기는 수군 장수입니다. 즉 지금으로 치면 육상 전투에서
해군에게 육군이 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주에 가면 유명한 채부잣집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뭐 이 책이나 뭐 소설 뭐 이런 거로도 지금 돼 있고요. 유튜브도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이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12대 약 300년 이상 만석군의 부를 유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거금을 독립운동에 희사하기도 했고 대학을 지어서 지금의 영남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이 경주 채부잣집의 문호를 연 분이 바로 최진립이다 하는 분인데, 바로 병자호란 때 광교산 전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군왕병이 대패한 그 부근에서 병자호란, 즉 침략한 청나라 군사들하고 전투를 벌이고 여기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채부잣집의 부는 그 아들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적이 됐다고 하는데, 장군의 그 선비 정신이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광교산 전투에서 당시 김준영 장군이 승전을 이루는데 자그마하게 한두 번 이기긴 하지만 결국 인조대왕이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는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진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냐면 처인구 고림동 덕영고등학교 뒤편, 고림중학교 뒤편인데, 덕영고등학교는 예전에 용인상업고등학교입니다. 그 뒤편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산 능선에 그 왜군의 진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묘지가 몇 기 이렇게 있는데 바닥이 아주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리고 마을 이름이 고진이에요. 즉 옛날 진터가 있던 마을이다. 그래서 옛진말, 예진말, 이진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당시 그 발견된 청통 사진입니다. 예, 현자 청통이죠. 이건 저 보존 처리를 하기 전이라 이제 녹이 많이 있는데, 유물 하나는 그 장전돼 있는, 즉 포탄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그 화급했던 그런 상황을 그 증언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봉화터입니다. 용인에는 건지산과 보계산 두 곳에 봉화터가 있습니다. 보계산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건지산은 원산면 맹리 뒷산이 됩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태봉산 토성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아까 지산골프장 말씀드렸는데 지산골프장 동쪽, 그 다음에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천으로 통해서 갑니다만, 즉 오천에서 들어가는데 지산 스키장 북쪽이 되겠죠. 그러면 그 넘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 바로 우리 용인 땅입니다. 즉 건지산은 용인과 이천의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봉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봉화 그러는데 이게 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봉수에서 한자를 보시면 전부 불화변이 들어있는데 앞에 봉은 낮에 올리는 연기를 뜻하고, 수는 밤에 피우는 불빛을 나타냅니다. 즉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했지요. 그래서 전부 수도인 한양으로 집결됩니다. 고려시대에는 당연히 수도인 개경으로 집결됐겠죠. 예를 들면 지금 신의주나, 그 다음에 함경도 끝 회령, 그 다음에 전라도의 끝인 목포, 그 다음에 경상도의 끝인 부산, 옛날 동네지요. 이런 데서
서울로 집중이 됩니다. 인천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이제 화급한 소식을 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지나는 이 봉수는 동네, 지금의 부산에서 쭉 올라와서 충청도의 망이봉이라고 있습니다. 망이봉에서 건지산, 건지산에서 보계산, 보계산에서 천천산. 천천산은 어디냐면 경부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달래내 고개라고 만날 얘기하는, 교통 많이 막히는데 그 왼편에 있는 산입니다. 여길 통해서 목멱산, 즉 서울의 남산으로 연결이 되는 제2봉수에 속합니다. 이거는 건지산 봉수의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현재 그 건지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가 있는 뾰족한 산이 아니라 마치 그 지붕처럼, 기와집처럼 오른쪽과 왼쪽에 봉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건지산 봉수 추정 위치라고 해서 이렇게 그 정상을 지목을 했는데 사실은 한 8분 응선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 보면, 저도 올라가 봤지만 보계산이 아주 정통으로 보입니다. 그 옛날 분들이 이런 위치를 정하는 것이 보통 아마 그 지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는 석성산, 즉 보계산 봉수의 발굴 모습입니다. 여기서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위에 봉화를 시설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계산 봉수를 좀 복원을 한번 해보자,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고요. 박물관도 한번 지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미완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 이 석성산 봉수를 복원했을 때 대충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그린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인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금도 고속도로망이나 나들목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으로 치면 일본 국도, 즉 영남대로가 용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대로는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려와서 신갈에서 용인을 거치고 양지, 그 다음에 백암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동네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일본 국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바로 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로 내려가는 길목, 다시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쪽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 그래서 용인을 한양의 인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외란이나 호란, 이렇게 해도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다, 좀 격전지였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6.25는 아까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6.25 때도 북계군이 용인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주공이라고 그러죠. 주요 공경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용인의 어떤 중요성은 앞으로 도로망이 더 확충이 되고 인구도 더 늘어나고 이러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SK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 하나만 봐도 용인이 입지가 상당히 그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인의 중요성이 더하면 더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의 관방유적은 한마디로 처인성 하나면 아주 좀 적인 표현이지만 한 방에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인성에서 이룬 민중의 승리야말로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는 용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진짜 보잘것없는 무기를 들고 국난 극복에 앞장선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민초들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양반이라든지 관리들은 보따리 싸고 피난 가기 바빴다.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의병장 같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이런 그 외란이나 그 호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대외 항쟁, 우리 고장을 지키고 나라를 수호했던 이런 항쟁의 뿌리를 찾으면 결국은 처인성으로 이렇게 그 귀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용인은 인구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이면 특례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 성장이 더 계속이 되면 110만, 나아가 120만, 130만, 150만 이상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용인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용인이라고 하는, 용인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고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신이 바로 처인승첩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도 말씀드리고 길게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 모든 것을 이 시간 이후에 잊는다라고 해도 처인성과 민중의 승리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